네, 안녕하세요. 김변희입니다. 법률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네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의 민사화, 기현상. 이 내용을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업무가 폭중한 경찰이 어렵거나 복잡한 사건은 기피하는 체리피킹, 사건 골라받기 현상이 이어지면서 때 아닌 형사사건의 민사화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경찰이 인력 부족과 증거 부족 이유로 고소장을 반려하는 사례가 늘면서 사건 관계자가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한 다음에 증거 확보해서 다시 고소장을 제출하는 궁여지책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형사사건의 민사화라는 말이 있고 민사사건의 형사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민사로 해도 될 일을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는 현상이 많았어요. 그걸 민사사건의 형사화라고 합니다. 뭐 돈 빌려줬다 못 받으면 다 사기죄로 고소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형사건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이 증거를 가져오라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증거를 가져올 방법이 뭐냐? 민사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거기서 금융자료 제출명령, 사실조회 이런 걸로 자료를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형사로 가야 될 게 민사법원으로 밀리는 거죠. 그래서 형사사건의 민사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민사는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고요. 형사는 국가가 개인의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절차입니다. 고소장에 첨부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쓰게 되면 이른바 모색적 증거 수집이라고 해서 수사하듯이 증거 신청을 하게 돼요. 민사사건에서 그러면 안 되거든요. 민사사건은 법원은 심판이고 당사자 사이에서 사적 분쟁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 대등한 지위에서 분쟁을 하는데 어느 일방이 고소장에 첨부할 형사 증거를 모으겠다고 무차별적으로 재판부에 증거 신청을 하는 거는 민사재판의 본질을 훼손하는 거기도 하고요. 이런 현상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중간에 떠버립니다. 민사법원은 그거를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증거 확보가 안 되면 고소장은 여기서 받아주지 않아요. 중간에 떠버린다는 거죠. 권리구제에 공백이 생긴다는 겁니다. 요 기사에도 있지만 당사자 그리고 고소를 진행한 변호사들도 참 당황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또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냐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고소장을 들고 가는데 자꾸 고소장 안 받으려고 그러고 증거를 가져오라고 그러고 이렇게 되면 의심을 합니다. 이 수사기관이 뇌물을 먹었나 아니면 상대방이 압박을 넣었나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제 채널 구독자 중 한 분도 멀리서 이까지 몇 시간 동안 달려오셔서 하소연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려니까 자꾸 경찰이 반려를 하고 민사를 하라 그러고 이렇게 막더래요. 그래서 상대방이 압박을 넣은 게 아닌가, 백이 있는 거 아닌가,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가득 표출을 하십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고 수사기관이 그런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이걸 경험한 모든 사람은 다 그를 의심을 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이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게 되겠죠.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원칙에 따라서 형사소송법상 원칙에 따라서 수사 개시를 해야 됩니다. 수사를 개시한 이후에 증거 수집은 수사기관의 영역입니다. 수사기관은 강제수사권이 있잖아요. 영장을 받아서 계좌를 뒤질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을 부를 수도 있는 거고 수사기관이 가진 그 힘이고 그걸 통해서 증거를 모아서 범죄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걸 수사권도 없는 당사자한테 해오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기술이 부족하면 그걸 보강해야 될 문제지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접근하는 것은 지양돼야 할 문제입니다. 모색적 증거신청 증가는 사법제도까지 변질시킨다. 민사 재판 절차가 고소장에 첨부할 증거 마련의 수단으로 된다는 것은 이 사법제도 자체의 본질을 훼손하는 거예요. 민사소송은 당사자 사이에 평등한 입장에서 그 쟁점과 관련된 증거 신청을 하고 법원이 심판의 입장에서 이걸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경찰이 또 역량을 갖춰서 이런 기현상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